단타로 매일 200만원, 170만원으로 70억원,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,400만원. 유튜브 하나만 키더라도 마치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문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또 역시도 정말 이 세상 모든 매매법만 다 외운다면 마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성공해보고 싶은 그 마음에 1년 동안 진짜 집에서 차트만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. 오히려 지식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구간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하루하루 손실은 더 늘어만 갔었습니다.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?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많아도 그 지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처럼 본질적인 부분을 다뤄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지표는 다이버전스입니다. 오늘 이 짧은 영상 하나만 끝까지 시청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차트를 보는 눈과 지표를 보는 접근 방식이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. 제가 전 재산을 잃고 24시간, 많게는 365일 차트만 보고 지표를 공부하는데도 다시 또 실패했던 이유는 마치 지표를 공식처럼 외웠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게 될 다이버전스 역시도 똑같습니다. 캔들의 저점은 내려가고 RSI 저점은 올라간다고 해서 롱 포지션 진입. 반대로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고 RSI 고점은 낮아졌을 때 무조건적인 숏 포지션 진입. 이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원효띠라는 인물도 주로 보는 지표는 거래량과 캔들, 차트를 볼 때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서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지표를 공식처럼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지표가 생기는 원리와 추세가 변곡되는 흐름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다이버전스를 볼 때 누구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다, 아니다, 컨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하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. 고점을 높였지만 윗꼬리를 따는 음봉이 형성되었고 RSI가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경우가 될 겁니다. 이때는 고점을 명확하게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많습니다. 첫 번째 문제는 지표를 마치 공식처럼 외웠기 때문입니다. 다이버전스가 생성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. 캔들의 저점은 낮아졌지만, 즉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이 낮아졌지만 RSI 지수, 흔히 우리가 매수 강도라고 하는 지수는 저점을 낮추지 않았을 때 추세에 변곡이 발생되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가격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. 여기서 문제는 마치 기술처럼 지표가 형성되었을 때의 진입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 2024년도 7월달, 이때 4시간봉 캔들에서도 저점을 실제로는 깨지는 않았지만 같은 구역까지 가격이 하락한 이 구간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가 오히려 붙어주면서 차트가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만약 공식처럼 외웠었다면 이때는 오히려 다이버전스를 띄우고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숏 포지션 진입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, 반대로 롱 포지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면서 지표가 뜨기만을 기다리면서 포지션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저는 지표를 설명할 때 날씨랑 같이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.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는 말을 하면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가죠. 비에 맞기 싫기 때문입니다. 지표도 똑같습니다. 비가 올 확률이 많은 곳에서 우산을 챙겨 나가듯이 가격이 낮아지는데 RSI는 저점을 올린다면 추세의 변곡을 준비할 우산을 챙겨야겠죠. 두 번째 문제는 지표에 대한 확신입니다. 시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. 심지어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이 시장을 100%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수익보단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중점을 두고 투자합니다.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죠. 다이버전스의 최대 단점은 추세가 터진 이 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때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으면서 배웠던 몇 가지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.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던 이 구간에서 추세 라인을 긋고 고점을 높여주더라도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면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. 즉 다시 말해서 고점을 높이더라도 추세 라인을 넘기지 못한다면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뜨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. 근데 반대로 고점끼리 이은 추세 라인에서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다음 움직임에서 그 추세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는 오히려 돌파했던 이 방향으로 상승이 더 크게 출현한다는 점입니다. 이때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로 형성되었던 이 다이버전스에서 고점을 완만하게 만들면서 추세 라인을 형성하면서 그 라인을 돌파하고 반등분이 나와준다는 겁니다. 이때는 고점에서 RSI를 감소시켰던 부분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면서 RSI를 소화시키고 한 번 더 폭등이 나오는 흐름을 의미합니다. 과거 비트코인, 현재 이더리움,
오늘 영상에서는 지표를 보는 본질적인 의미와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유들,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이 시장에서 손실을 가장 크게 봤던 때는 뭔가의 확신에 차 있었을 때, 그리고 손실보고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을 때, 공식처럼 외우고 접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오늘 영상을 전부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다이버던스로 청산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